안녕하세요. 맛집, 음식, 전통주를 사랑하는 술 읽는 청년입니다. 위스키, 양주를 대표하는 주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주하면 대개 위스키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위스키는 정확히 어떤 술일까요? 이러한 의문으로 금일은 위스키가 어떠한 술인지에 대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짧은 영상으로 위스키에 대한 방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위스키, 이놈 스키에 대해 한번 지랄하고 위스키의 역사는 중세 12세기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당시 유럽은 예루살렘 탈환을 목적으로 사실 영토 확장, 경제적 이득 등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어찌되었건 열심히 이슬람 세계를 침략합니다. 이때 이슬람의 문화와 기술이 유럽으로 정말 많이 퍼지는데 이슬람의 기술 중 하나인 증류 기술이 유럽으로 퍼집니다. 여기서 증류 기술은 액체들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섞여있는 물질을 나누는 기술인데 술을 미친듯이 좋아했던 유럽 사람들은 이 기술로 와인, 맥주 등에서 알코올을 미친듯이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증류한 브랜디의 조상이, 동유럽에서는 각종 곡물로 만든 술을 증류한 보드카의 조상이 생기고 저 섬나라 영국 땅에서는 위스키의 조상격인 위스게 혹은 위스케라는 놈이 생깁니다. 여기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자기들이 위스키를 먼저 만들었다고 서로 신나게 싸우는데 우리는 그냥 영국 섬에서 위스키가 탄생했다는 걸로 tum을 치. 그런데 이 당시 위스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갈색 위스키가 아닌 투명한 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위스키는 대영 제국에서부터 탄생합니다. 이곳저곳 전쟁을 일으키던 대영 제국은 돈이 굉장히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세금 많이 거둘 방법을 머리 터지게 궁리하던 중 그들에게 위스키가 딱 하고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위스키에 주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이에 반발한 스코틀랜드 위스키 제조업자들은 산속으로 런을 해버립니다. 산속에서 국가 몰래 위스키를 제조하던 양조업자들은 이 술을 숨겨야 했고 이를 위해 프랑스 와인을 보관하다 버린 오크통에 위스키를 집어넣고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숨긴 위스키를 몰래 꺼냈는데 웬걸 투명한 술이 갈색 술이 된 겁니다. 위스키라는 알코올은 스폰지같이 다른 물질을 빨아들일 수 있는데 이 알코올이 몇 년 동안 오크나무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빨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초콜릿 맛도 나고 바닐라 맛도 나고 엄청 맛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술이 현대 위스키의 시초이고 이러한 이유로 위스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크통 및 얘가 몇 년 산인지는 위스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영 제국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오크통으로 위스키를 제조하는 방식은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위스키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스키는 곡물을 기반으로 한 증류액으로 나무통에서 적어도 3년 이상 숙성된 증류주입니다. 곡물을 기반으로 맥주와 같은 발효주를 만들고 증류한 뒤 앞서 말한 대로 오크통에서 꼭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위스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원조라 평가받는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지는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이 스카치 위스키는 곡물 중 몰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몰트는 어려운 말인데 쉽게 그냥 맥주의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몰트 외에 아무 곡물도 첨가하지 않고 한 증류소에서 만들어낸 위스키가 싱글 몰트 위스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몰트로만 위스키를 만들면 원료값이 비싸서 몇몇 양조장이 다른 곡물들을 집어넣는 꼼수를 부립니다. 이렇게 몰트와 옥수수, 밀, 호밀 등 여러 곡물을 같이 사용하여 한 양조장에서 만든 위스키가 싱글 그레인 위스키가 됩니다. 이때 몰트에 여러 곡물을 섞으면 위스키의 맛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싱글 그레인 위스키가 싱글 몰트 위스키보다 아무래도 맛이 좀 더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860년대 스코틀랜드의 앤드류 워셔라는 사람이 이 두 위스키를 섞어버립니다. 이렇게 여러 위스키를 짬뽕시켜서 탄생한 위스키가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이 블렌디드 위스키 또한 여러 양조장의 싱글몰트 위스키만 섞은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와 그딴 거 상관없이 여러 양조장의 싱글몰트, 싱글 그레인 위스키를 마구 짬뽕한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로 나뉩니다. 이렇게 머리 터지게 복잡한 위스키는 대영 제국이 온 나라를 휩쓸면서 각 국가별로 또 나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스키를 만드는 국가는 스코틀랜드 외에 또 다른 원조라 평가받는 아일랜드, 그 다음 미국, 캐나다, 일본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아이리쉬 위스키라고 하는데 스카치 위스키와의 차이점은 몰트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몰트는 맥주로 만들어지기 전 한번 건조를 해야 하는데 스코틀랜드는 화끈하게 불로 태운 연기로 건조를 합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그냥 햇빛으로 건조합니다. 그래서 두 위스키 간에는 맛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아메리칸 위스키는 대표적으로 라이 위스키와 버번 위스키가 있는데 이 아메리칸 위스키들은 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 이주민들에 의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미국으로 온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주민들은 미국 중동부에 정착하는데 이곳에서 호미를 사용해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국 라이 위스키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라이 위스키에는 호밀이 51% 이상 함유돼야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남부와 북부가 피 터지게 싸우는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후 미국은 돈이 부족해져서 이전 대영제국처럼 미국 내 위스키에 세금을 미친듯이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양조업자들은 이에 반발해서 서부로 런을 합니다. 이때 미국 서부에는 옥수수가 굉장히 많았고 이들은 위스키를 만들 때 옥수수를 써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유명한 버번 위스키의 시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가 최소 51%는 첨가되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발전하던 미국은 이번에는 갑자기 야! 국민 너네들 술 먹지마! 라며 금주법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술 마시는 게 금지당하자 미국 내 몇몇 양조장들은 이번에는 캐나다로 런을 합니다. 이전부터 미국과 캐나다는 서로 교역 시 농산물들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 농산물로 술을 만들던 캐나다 양조업자들과 이렇게 런한 미국 양조업자들은 캐나다 위스키의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위스키를 제조하는 대표 4개국이 생겼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동아시아의 한 국가인 일본이 끼어듭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국가입니다. 이때 스카치 위스키도 일본으로 전파되는데 현재 일본의 위스키 중 야마자키랑 위스키는 위스키 바이블의 저자인 짐 머레이에게 100점 만점 중 97.5점이라는 고득점을 받는 등 일본 위스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스카치, 아이리쉬, 아메리카, 캐나다, 일본 위스키를 세계 5대 위스키라 부르고 있습니다. 위스키, 역사도 분류도 국가별로도 굉장히 복잡한 술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영상으로 많은 것을 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시킨 내용도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위스키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영상이길 바라며 위스키 사랑한다 이놈. 금일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금일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술 읽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